손자병법은 현대로 이어지는 전략과 지혜의 정수를 담은 고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이 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라고 가르치며 단순한 전쟁 전략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손자가 남긴 위대한 지혜를 찾아볼까 합니다. 손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혼란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각 나라들은 서로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손자는 하나의 전쟁 지휘관이자 학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손자병법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단지 군사 전략서로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심지어 현대 기업 경영에도 통용될 만큼 보편적이고 뛰어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각 장마다 다른 테마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첫 장인 시계편에서는 전쟁의 기초와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숙고하고 계획해야 하며 준비가 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모공편에서는 적을 이기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루하고 긴 전투가 아닌 빠르고 효율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각 장은 이렇게 전략적인 원칙과 함께 실제 사례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의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구절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일 텐데요.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유연성과 적응의 중요성입니다. 손자는 항상 고정된 규칙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유연한 사고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자원을 낭비하면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시간, 에너지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로 확장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을 분석하거나 군사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리더와 기업가들은 이 책을 읽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얻었고 전략을 세우는 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영진은 손자병법을 통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방법이나 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결국 손자병법은 단순히 군사서적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과 관계, 그리고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인 셈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통해 삶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통찰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많은 독자들은 손자의 지혜가 단순히 전쟁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비즈니스, 인간관계, 일상 속 문제 해결에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곤 합니다. 어떤 이는 손자병법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배웠다고 말하죠. 또한 일부 독자들은 유연하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지혜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매력이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은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을 읽으셨다면 어떤 점에서 공감했는지, 아니면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혹시 아직 이 책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자병법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책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고 유용한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손자의 가르침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고전들과의 비교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함께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의 지혜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고대 전쟁에만 국한된 책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전략이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손자는 권력과 승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습관은 직장, 가정,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원활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손자병법을 모두 읽어본 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고전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비즈니스에서 큰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를 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도전의 직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손자병법은 그런 도전들 앞에서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세심한 관찰과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싸우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자세에서 우리는 손자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승리의 본질이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며 조화로운 결과를 얻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 속에서 삶에 적용할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나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